이제 저는 오늘 이제 생활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방금 친근하님 설명해주신 그 어떤 이제 이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외적인 풍성함을 더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또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건 사실 이 내면의 힘, 또 내면의 정돈돼 있음, 또 내면의 풍성함,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 전반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의 학교가 사실은 이제 생활관 학교라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생활관 학교라는 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이게 운영하는 게. 예. 선생님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뭐 있냐면 알았으면은 못했다. 예. 알았으면은 못했다 이런 얘기 있는 거죠. 왜냐면 서산에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학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숙사 지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처음에 시작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요하시고 또 교사들의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그때는 아마 몰랐었겠죠, 그렇죠? 그때는. 예. 근데 또 그런 만큼 사실 이 생활관 학교가 갖고 있는 풍성함과 또 아이들을 깊이 만나는 또 감격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 그렇죠? 학부모님들도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시골까지 와 보시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맞아요. 25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분이 지났으니까 24분으로 해놓고, 예, 차례는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는 기숙사라 하지 말고 생활관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기숙이라고 하는 말을 저도 잘 몰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보낼 기자에 잘숙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게 이제 남의 집에 보내서 이제 재운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 학교 생활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의 집도 좀 잘 안 막는 것 같고, 그렇죠? 잠만 재우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관이라고 하면은 사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어떤 명시된 의미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곳 이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편하게 이제 와닿을 것 같은데,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학교도 이제 생활관이 아닌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002년도에 서산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 2013년까지는 저희 학교 기숙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공간에 있고, 그 다음에 사감 선생님이라고, 지금 생활 담임이라고 하자면 사감 선생님 계셔서 그냥 한 2분, 3분 이 정도의 선생님들이 그냥 그 건물의 상주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관리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이 관리는 이제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망가거나 안에서 험한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게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때 하셨던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렇게 정말 사역하시는 마음으로 하셨던 건 이제 분명하신데, 어쨌든 구조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10대 아이들 그리고 중1부터 고3까지 아이들이 그 한 공간에서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이제 이렇게 집에 계시다가 아이들이 주말에 오기만 해도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자녀가 넷인데 애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그냥 그 기숙사에 이제 남겨둔 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더십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매주마다 거의 기숙사 관련된 안건들이 올라오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기숙학교를 제대로 하려면은 뭔가 이 기숙학교 철학, 또 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더 많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배치를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2014년도부터 지금의 사실은 이제 생활담임 체제와 목장, 자치회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 학교가 생활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숙형대안학교, 기숙사 이렇게 했던 것들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생활관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계획서 보시면은 아마 다 생활관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도 뭐 기숙형 대안학교 이런 말들을 좀 편하게 쓰긴 하지만은 의미적으로는 생활관 학교가 맞아서 부모님들께도 기숙사라 불러주지 마시고 생활관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계획서에 명시된 한 장 넘겨주시면 그 생활관의 이제 목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리에서 꿈의 학교 생활관은 관리에서 돌봄으로, 그 다음에 통제가 아닌 교육으로, 그 다음에 영혼육의 쉼과 회복이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편리함을 넘어 자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실천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가 생활관에서의 삶으로, 또 생활관에서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으로 이어져, 네 번째가 신앙과 인격의 균형을 이뤄가며 성숙해 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곳,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 관리에서 돌봄으로라고 넘겨주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잘 안 요즘 잘 안 보여요. 저까지도 저까지 잘 안 보여.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관리에서 돌봄으로까지 나올 때까지. 네네네, 한 장 앞으로 가시고요. 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관리에서 돌봄으로 조금 이제 자세히 얘기 드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전환이 이제 일어난 거죠. 최근에 저희 목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장이니까 아마 우리 여기 저희 목장 학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두 학생이 DJ1 학생이에요. 두 학생이 방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어디서 산지 모를 그 불닭 소스 약간 50ml짜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요거 사는 게 애들 유행인 것 같아요. 그거를 갖고서 막 놀다가 야 네가 먹어봐. 그러니까 싫어, 네가 먹어, 네가 먹어, 네가 먹어 막 이러다가 막 서로 막 병을 갖고서 막 옥신각신한 거죠. 그러다가 쭉 눌렀어요. 근데 불닭 소스 빨간 게 딱 나와가지고는 허공을 가로질러서 날아가더니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그 방에 가장 권위자이신 고이 선배 하얀 이불 위에 퍽 떨어진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자기 그 옆에 있는 수건을 갖고서 막 또 문질렀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겠어요. 막 이불에 완전히 막 빨간 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와, 이거 끝났어. 자기들 수준에서는 해결 불가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충 그냥 뭉쳐놓고서는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갔어.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고이 선배, 오늘 뭐 시험도 보고 해서 너무 피곤해. 너무 나 좀 잘 거야. 그러고 이불 딱 폈는데 피가 막 빨간 게 묻어 있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랐겠죠. 애는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알고 봤더니 방 후배가 불닭 소스를 자기 이불에다가 예쁘게 발라놨네요. 그래가지고 막 이 형이 이제 소위 말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 막 찾으러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는 발각이 됐습니다. 화를 낸 거죠. 야 이게 뭐야? 화를 냈죠. 그 DJ1 얼마나 무서워요.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야 나 이거 이불 버렸으니까는 니네 둘이 이거 이불 15만 원이야. 7만 5천 원씩 내.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서 이제 민사상 합의를 보신 거죠. 민사상 합의를 이제 보셨는데, 제가 그날 휴무였어요. 휴무. 이제 숙직한 다음 날은 휴무니까 제가 휴무여서 그걸 모르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입시를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는 뭐 자기들끼리 야 뭐 7만 5천 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지? 이러면서 야 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사실은 어제 불닭 소스를 선배 이불에다가 제가 발라가지고 뭐 7만 5천 원씩 내기로 했다고. 딱 보니까는 이게 좀 민감한 상황 같아요. 왜냐면 돈이 오고 가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를 불렀어요, 제가.
야 누구야 좀 잠깐 와봐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에 딱 불렀어요. 근데 애들이 또 이제 선생님이 부르면 약간 좀 뭐 잘못한 거를 이제 실토를 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이 아닌데도 불렀더니 걔가 딱 오더니 야 어저께 뭐 방에서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불에 뭐가 묻었어?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화를 내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지 이거는 화났다가 부른 게 아닌데 그랬더니 그래 이제 또 그때 기회잖아요. 아닌 척 그래 화를 냈구나. 그래 너 그게 애들한테 화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 선생님 제가 사실 좋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너무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화를 좀 냈습니다. 제가 가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오케이 좋다. 그래 좀 다른 방식에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 사실 애들은 그게 무서워가지고 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는 있지만은 마음으로 사과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빨래 좀 가져와 봐라 했더니 이제 막 구청 묻은 빨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15만 원이래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럼 일단 선생님이 이걸 가져가서 좀 빨아보고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 얘기를 좀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그 이불을 이제 수거를 해서 이제 어떻게 제 집에 가서 이제 빨았어요. 예. 과탄산 막 이런 거 썼더니 되더라고요. 맞죠 어머니? 예. 과탄산 막 해가지고 막 했더니 이거 빨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빨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좀 이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가져와서 이제 그 고이 선배한테 이불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 후배들한테는 형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문제 해결됐으니까. 아이들이 형 죄송해요. 저희가 개인이 방해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과를 하고 또 선배도 아니야 나도 화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 또 DJ 원투 학생 이제 불렀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또 이 이불이 어떻게 하얘진지 아느냐? 가만 놔두면 이 이불이 하얘지는 것 같느냐? 아니다. 누군가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 네. 그 우리 저기 선생님 아내분이 이거 수고를 해서 한 것이니까 그분이 자연님이신데 그분께 감사의 편지를 써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쓰겠대요. 왜냐하면 7만 5천 원 굳었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이제 종이를 주고서 연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딱 쓰려고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줄은 불러줬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자연님.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자연님.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빨래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뭐 해줘서 감사하게 쓰면 된다. 그랬더니 두 놈이 똑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자연님. 이렇게 해가지고 두 장의 편지를 이제 써서 이제 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갖다 줬어요. 여보 지금 당신이 이거 해준 것 때문에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 편지를 봐라 했더니 남편도 안 쓰는 말을 썼다가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자연님. 거기에 벌써 막 얼굴이 막 환해진 거죠 벌써.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실은 비극적 사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냥 15만 형이 화내고 15만 원 물리고 멀쩡한 이불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다 기분 안 좋고 엄마들은 깜짝 놀라겠죠. 왜 7만 5천 원?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불편한 건데 이제 돌봄, 관리가 아니라 돌봄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교육적인 승화로 이끌어주면 더 좋은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생활관이 갖고 있는 관리에서 돌봄으로의 관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가 아닌 교육으로입니다. 과거 생활관은 지금도 아이들은 규율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생활관은 훨씬 더 규율이 많았어요. 예, 그 심지어는 방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과자도 못 먹고 젤리도 못 먹고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어요. 먹다가 걸리면은 벌점, 예, 벌점 쌓이면 막 이제 군대처럼 막 푸시업, 남자들은 막 푸시업 같은 거 하고 여자들은 막 신경전 해야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간식도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여자 생활관도 그렇고 남자 생활관도 그렇고 간식들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간식도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학교에서 주는 간식 외에는 간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애들이. 가끔 우리 학교에 여기 행복한 해피맨님하고 그늘목님 우리 학교 출신이잖아요. 가끔 생활관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 앉아서 야 진짜 너무 좋다 막
자기 때 너무 배고팠다는 거예요. 제가 흑역사를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애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족발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족발 사장님이 딱 생활관 그 이제 남자들이죠, 대범한 거는 남자 그 1층 그 밑으로 딱 와서 신호를 딱 보내세요. 그럼 3층에서 줄을 달아 내립니다. 줄을 달아 내려. 그럼 밑에서 묶어. 그러면 들고 올라와. 이렇게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그 사감 선생님 사무실 창문이었네. 갑자기 딱 봤더니 뭐가 줄이 막 올라가. 이거 뭐지? 그런데 끝에 이제 족발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걸렸다는 얘기 뭐 근데 이런 게 사실 옛날에 이제 에피소드처럼 전에 옷 있던 건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규칙을 어기면은 벌을 또 많이 줬어요. 또 남자 생활 가면 이제 다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남자들도 군대거든요. 과거에 군대에서 배웠던 걸 이제 그대로 써먹는 거죠. 예. 각종 얼차려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당연했던 또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뭐냐면 이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 근데 이것도 저희가 2014년도 이후로는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전환을 한 거죠. 뭐냐면은 이 교육이라는 게 에듀라는 게 끌어내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것이 이게 교육이잖아요. 통제는 사실은 밖에서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육의 기본이라는 거는 그 마음의 동의, 그 마음의 순종. 순종이라는 뜻 자체가 이치를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으로 그 이치를 따르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게 사실 이제 순종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꿈교 생활관도 이제 이거를 바꿔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 생활관에 자치회가 있어요. 예, 생활관에 이제 자치회가 있는데 자치회가 그냥 뭐 이렇게 자치회 하고 이름만 갖고 있는 기구가 아니고 실제로 생활관에서는 이 자치회 학생들 대표들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를 정기적인 회의를 가져요. 그래서 그 생활관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갖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규정과 규칙이 바뀔 때는 반드시 그 자치회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줄 때도 있고 선생님이 설득해서 끌고 갈 때도 있어요. 예. 아마 학원이 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루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타이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서 그거를 따르게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어떤 위기 상황에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그 규칙이 생겨나고 그 규칙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약속된 규칙들을 서로 지켜나가는 것, 이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제 꿈의학교 생활관에서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치는요, 넘겨주시면 영혼육의 쉼과 회복이 있는 가치, 이 생활관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화 자체,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렇죠. 마음 편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를 맡기고 그냥 쉬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사이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실은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생존에 대한 위협, 생존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안함으로 쉬라고 강력히 이제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생활관도 사실은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꿈의학교 생활관의 어떤 그 철학적 방향입니다. 그래서 생활관에서 푹 쉴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뭐 이제 그 생활관에서 뭐 자주학습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당연히 집에서도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도 이제 저도 잘 알지만 또 다른 축에서 또 같이 강조해 주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잘 쉬는 것. 아이들이 잘 쉬고 있어요라고 선생님들께 질문해 주시고 봐주시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쉰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공간적으로 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갈수록 아이들 또 기질상 보면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애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여학생들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아이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들이 좀 충분하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차츰 이제 해결을 좀 해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관계 문제인 거죠. 사람과 편해야 쉼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간에 있어도 막 가족들하고 불편한 관계 있거나 또 누구하고 싸웠어. 그러면은 뭐 마음이 이미 안 편한데 쉼이 되지 않습니까? 쉼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담임들도 결국은 학생들 간의 관계, 또 선후배, 특히 이거 전혀 다른 종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급생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과 또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들이 전혀 다른 또 특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부모님들은 잘 생각 많이 안 하셨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뭐 기질적으로 자기하고 맞는 선생님들이 있고 안 맞는 선생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과 관계를 할 때 나하고 좀 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하고 죄송합니다. 다른 선생님하고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또 여지를 주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생활관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학생이 굉장히 뭔가 이 기질이 좀 다른 거예요. 이 학생은 되게 너무 자유로워. 이 선생님은 굉장히 스트릭한 분인 거죠. 엄격한 분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2나 고1 이렇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죠. 그 충돌이 아주 깊어졌어요. 갈등이 아주 심화가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라고 이제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선생님의 권위를 생각하면 학생을 지도해야 되고, 근데 선생님들이 볼 때는 이거는 선생님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지도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동료 교사들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점점 더 높아져가지고 이게 공개적으로 한번 팡 터진 거예요. 어떨 때는 사실은 이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 터지는 게 더 나을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냥 이 내면에서 막 갖고 있는 것보다 확 터지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확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우리 문제 있어. 이걸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학생이 그 공개적으로 터진 이제 다음 날 이제 다른 선생님을 제3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그 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학생이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좀 해보시겠어요? 당연히 선생님 당연히 하시죠. 너무 감사하지 사실은.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재하는 선생님과 당사자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하냐면 이 학생을 지지해줄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이 선생님을 지지해줄 학생 한 분, 학생 한 명, 이렇게 5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이 대화는 자기 감정, 저는 선생님이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것과 팩트,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그걸 지도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팩트를 나눠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고요. 너무 좋게 마무리가 됐죠. 그날 너무 이제 큰 교훈을 얻은 거죠. 두 사람 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 우리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우리 관계를 깬 것은 결국 오해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친한 사제지간이 되었던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활관에서 수많은 관계들의 이것들을 얽히고 풀어가고 해결하는 이것들이 사실 뭐 생활담임들의 또 그 능력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저는 그 학생을 보면 앞으로 어른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은 어른들은 늘 부당하게 요구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거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른도 대화하면은 대화가 통한다. 너무 사실은 인생에서 큰 자산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볼게요. 예배가 생활관에서 삶으로라는 지점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조차도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원함과 현재 나의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적자, 이런 퍼블릭한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잠깐이나마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이 안 되는 건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족과 또 공적 장소에서 나의 모습,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자꾸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예?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공적인 어떤 그 자아와 또 사적 자아가 사실 이 생활관과 이런 학사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다 깨지게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거 마지막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배 인도하는 형이 있어요. 여기서 막 예배 인도 막 했어요. 근데 여기에 고개 숙이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 형은 생활관에서 나한테 늘 화내고 못되게 했던 형인데 내가 예배에 드릴 수 없다. 뭐 우리도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근데 그리고 그 형은 졸업했고 또 고개 숙였던 그 친구는 또 고의가 돼서 찬양 인도자로 섰어요. 또 고개 숙인 학생이 또 있네. 어떻게?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을 또 생활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얘기하고 풀어가면서 이제 그러면 거의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들 사실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가치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생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지 못했어요. 그냥 넘겨만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예,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인데요. 생활관 교육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스토리로 얘기를 드린 게 이걸 어떻게 구조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삶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포인트 안에서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서 만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꿈의 학교 또 우리 꿈쟁이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고 싶고 그렇게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또 생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녀들과 많은 얘기들 나누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